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사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에 이제 구독자분 덕분에 이제 딸기 커피 주문이 많아져가지고 계속 그 로스팅하고 샌딩하느라 저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4월에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커피빈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것도 있고, 커피를 어떻게 집에서 내려 먹는지, 저희는 어떻게 핸드드립을 해서 먹는지 가이드라인을 조금 잡아볼까 해요. 오늘은 이제 V60 필터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커피는 이 커피예요. 이제 파나마 게이샤 로스트 오리진 카스텔라라는 커피인데요. 맛은 라일락, 포메그레네이트, 석류, 이제 주시 하다고 이렇게 노트를 적어놨고, 코스피어, 부산에 있는 코스피어 커피입니다. 세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같이 살기도 했어요, 멜번에서. 근데 조 같은 사람이 다 퍼주는 애인데 이제 생일이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거 그 로스 오리진 저번에 멜번에서 글리치 커피가 팝업이 왔었어요. 거기서 제일 비싼 커피인 로스 오리진을 제가 거기서 먹었었거든요. 제 영상에 있어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길래 제가 세호한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러니까 세호가 보내줄게 하고 보내준 거거든요. 같이 먹어보시죠. 라일락은 좀 신기하다. 노트에서 라일락은 처음 봤어요. 내려보겠습니다. 같이 열어보시죠. 이거 저번에 글리치에서 한 잔에 46분인가? 46,000원인가 그랬어요. 저희는 15g을 사용을 할 겁니다. 비싼 커피여도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해줍니다. 로스팅 굉장히 라이트하죠? 와, 향 진짜 좋아요. 되게 좋은 커피들은 향미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꽃 같은 향도 있고 티 같은 향도 있고 고소함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내려보시죠. 혹시나 집에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 그라인더 사이즈는 10에서 내리고 있고요.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로우 슈가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로 내리고 있어요. 조금 다른 카페보다 좀 더 가늘게 내려요.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항상 그라인더 하기 전에 전정기를 잡기 위해서 물로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를 켜고 빈을 넣고 얘로 바로 갈아줄게요. 갈고 나서는 잘 털어주세요. 오, 제가 아까 15.4g, 15.5g 정도 넣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이유예요. 그라인더가 조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넣고 갈아줬어요. 보통 스페셜티 커피들은 되게 밝게 로스팅해요. 그 이유는 즉슨 강하게 볶으면 강하게 볶을수록 쓴맛이 되게 강해지잖아요. 초콜릿 같아지고 커피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조금 죽여요. 좋은 커피들은 정말 라이트하게 볶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되게 얇아요. 근데 보통 두껍게 내리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커피가 갖고 있는 많은 성분들을 뽑기 위해서 정말 얇게 뽑습니다. 저희는 Harrier B60 이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안전성. 이게 플라스틱이나 도자기도 있고 유리도 있는데 그건 떨어뜨리면 깨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깨지지가 않으니까 첫 번째 안전성이고요. 그리고 온도 전달력이라고 하나? 전도율? 이게 다른 플라스틱보다 높아요. 근데 여기서 단점은 온도를 빨리 잃어버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뜻한 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부어줘야 돼요. 다른 세라믹이나 유리 같은 경우는 온도의 보존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들을 안정적으로 되게 추출을 잘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온도 손실이 빠르니까 온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꾸준히 천천히 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파라곤 드립 스탠드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냥 핸드를 파는 스탠드긴 한데 여기서 장점이 얘네가 이렇게 칠링 볼이라는 걸 같이 팔거든요. 얘는 냉동고에 넣어서 정말 차갑게 만들어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즉슨 뜨거운 커피가 급속 냉각을 하면서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 플레이버, 아로마들을 그대로 동결시켜서 이 서버에 떨어뜨려 줍니다. 이걸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는 거의 차이점은 사용하면 커피가 더 마일드하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안 쓰면은 좀 커피가 강해져요. 좀 더 인텐스해지고 살짝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힌 커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단점은 강한 커피는 되게 다운시켜줘서 밸런스 있고 달콤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자칫했을 때 약한 커피를 이걸 써버리면은 약하니까 더 약해져요. 나쁘게 되면은 물 같은 커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는 필터 B60 같은 여기에서 나온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와, 향 진짜 좋다. 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이 드리퍼를 린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린싱을 한 커피랑 안 한 커피를 두 개를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먹어봤는데 안 한 커피가 개인적으로는 더 단맛이라던가 깔끔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합니다. 린싱 안 해요. 린싱을 하는 이유는 종이가 갖고 있는 종이의 향이나 맛을 한번 씻어주고 여기에 갖고 있는 먼지들을 한번 씻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솔직히 종이 냄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린싱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필터의 목적이 뭐예요? 필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물을 한번 부어줌으로써 필터를 한번 사용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필터는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덜 했을 때 그게 더 프레시하게 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노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프레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피 바로 부어줄게요. 저희 그람 수는 15g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에스프레소 할 때 항상 이렇게 손으로 쳐주잖아요. 너킹을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커피 파우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얇은 사이즈가 있고 두꺼운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쳐줌으로써 얇은 걸 밑으로 내려주고 높은 걸 위로 올려주는 정리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얘도 물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흔들어서 얇은 걸 내려주고 높은 걸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커피는 되게 웃겨요. 추출은 이 커피 갖고 있는 성분들을 물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녹여서 필터링을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높은 온도와 오랜 시간 추출을 해야 돼요. 그쵸?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요만한 얼음이 있고 요만한 얼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가 더 빨리 녹을까요? 이게 더 빨리 녹겠죠. 얇은 게 더 빨리 녹겠죠. 작은 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녹을 거면은 얇은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커피 갖고 있는 성분들은 한정적이에요. 그쵸? 두꺼우면 더 많은 성분들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장시간 더 높은 온도로 추출을 하겠죠. 얇으면은 갖고 있는 성분들이 적어요. 근데 추출하는 시간은 저 이 드리퍼 안에 있는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뭐 얇은 것만 더 추출하고 두꺼운 것만 더 추출하지 않을 거잖아요. 다 똑같은 드리퍼에 넣고 같이 물을 부어줄 거니까 똑같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거를 먼저 물에 맞닿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얇은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빨리 추출이 끝내야 돼요. 에스프레소 입자가 되게 얇아요. 근데 저희 에스프레소 몇 초에 뽑아요? 26초, 32초 이렇게 뽑죠. 근데 얘는 2분 30초,
뭐 길게 보면 3분 이렇게 뽑아요. 훨씬 길죠, 쟤보다. 왜? 입자가 더 두꺼우니까. 마지막으로 얇은 입자가 물을 많이 넣어서 많이 뽑고 오래 뽑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드느냐, 훨씬 맛이 텁텁해지고 써지고 안 좋은 맛들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얇은 입자는 체에 걸러서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얇은 입자를 걸러서 제가 수출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커피가 엄청 깔끔해요. 근데 깊이가 없어요. 정말 난 깔끔한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체에 걸러서 얇은 입자를 버려주고 두꺼운 입자만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얇은 입자의 커피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얇은 입자의 커피와 두꺼운 중간 입자, 뭐 큰 입자, 이 모든 커피들의 파우더의 사이즈들이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드리퍼에 들어가서 추출을 해야 정말 맛있는 밸런스 있는 커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추출 들어가죠. 자, 이 칠링 볼을 이 드리퍼 밑에다가 놔주시고요. 여기에 위치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물 온도는 97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제가 처음 커피를 배울 때 88도, 92도 이 온도로 내려야지 맛있다라고 배웠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피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성분까지 뽑힌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온도를 셋업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대회를 나갈 때 한 바리스타가 99도의 커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죠. 너무 궁금해서 대회 끝나고 그 사람의 커피를 제가 먹어봤어요. 너무 깔끔해요. 안 좋은 맛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빵 맞았죠. 물의 온도는 커피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한 로스팅은 아무리 높은 온도를 때린다고 해서 안 좋은 맛이 나지 않아요. 정말 다크한 커피, 그러면은 갖고 있는 성분들이 다크하니까 빨리 녹거든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온도가 낮아져야지 맞는데, 저 커피는 라이트한 커피니까 높은 온도로 추출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레시피는 15g 들어가고요. 총 250g의 물을 넣어서 추출할 거예요. 그리고 총 4번의 추출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루밍 타임이라고 해서 뜸 들이는 시간이에요. 30초, 그리고 30g 스푼으로 한번 쫙 저어줄 거예요. 저어지는 이유는 이 드리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말즉슨 여기에 커피가 더 많고 여기는 커피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똑같이 커피랑 물을 같은 시간에 맞닿게 하기 위해서 저어주는 겁니다. 저을 때 이렇게 젓지 않고요. 이렇게 앞뒤로 살짝 틈을 만들어 준다 라는 의미로 저어줍니다. 물과 커피에 맞닿는 순간 가스 때문에 커피가 이렇게 딱 팽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와 커피 사이를 팽창하는 그 부피에 맞게 맞춰주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는 부을 때 스킬이 여기에 가운데에다가 많이 부어요. 가운데다 이렇게. 그 이유는 즉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커피빈이 더 많잖아요. 이 벽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커피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물줄기는 가운데에 더 많이 부어줍니다. 사이드에 붓는 순간 물은 사이드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요. 바로 컵으로 떨어져요. 커피랑 물이랑 추출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가운데 쪽만 원을 그리면서 추출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물 주전자가 97도라고 해서 요게 다 97도가 아니에요. 밑에 물이랑 열선, 여기는 97도일 거고요. 여기는 50몇 도. 정말, 그리고 위에도 온도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을 한번 쭉 버려주고 추출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물 이쪽에 한번 부을게요. 처음에 딱 부을 때 김이 안 날 거예요. 근데 한 1초, 2초 뒤에 김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봐보세요.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을 한번 쫙 부어서 예열을 쫙 시켜주고 추출을 합니다. 시작할게요. 타이머 누르고 가운데에 원을 그리면서 30g을 부어줄게요. 그러고 나서 앞뒤로 살살살 저어주면서 커피랑
맞닿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30초 정도 뜸 들이는 시간, 커피가 추출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30초가 되면은 다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게 1차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추출에서는 120g의 물을 붓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운데로 원을 그리면서 살살살 부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추출을 할 때는 이 칠링볼을 빼줍니다.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커피가 점점 마일드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뜸 들이는 것과 1차 추출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2차 추출할 때는 180g까지 쭉 올려줄게요. 똑같이 계속 중앙 부분에만 물을 부어주면서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 소리가 되게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부을 때 250g까지 부어줄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 추출할 때 보면은 가운데만 붓는 사람이 있고 아주 사이드까지 싹 다 긁어서 추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런 스타일대로 추출한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추출 시간 2분 40초 되고요. 베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에만 부어줬기 때문에 중간에만 꼭 들어갔어요. 자, 추출된 필터는 바로 버려주시고요. 커피를 드실 때는 한번 이렇게 잘 저어주셔야 돼요. 이게 추출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4차 이렇게 추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잘 섞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처음 먹을 때의 맛과 마지막에 먹을 때의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와, 향 진짜 좋다. 티 같아요. 옛날에 그거 알아요? 저 처음 커피 배울 때 커피의 거품들이 잔맛을 낸다고 해서 그걸 다 걷었어요. 그렇지 않죠? 먹어보겠습니다. 와, 소름 돋았어요. 와, 단맛이 엄청 쫀득하고요. 이게 꽃향이랑 고소함이랑 같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 플레이버 노트에 써 있는 것처럼 라일락이라고 써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라일락은 모르겠고요. 자스민 계열인 것 같아요. 전 꽃 같은 향이 자스민 계열의 향이 나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깔끔한 촌두복숭아 계열의 단맛도 있고요. 산미톤은 살짝 청포도 계열의 산미 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고 단맛이 진짜 좋아요. 캐모마일 같은 티 느낌도 있네요. 뭔가 이런 커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향은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제 추억이고, 이런 커피는 제가 옛날에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향을 맡으면서 한 잔 한 잔씩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딱 마시면은 그 기억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맛이에요. 너무 좋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는 컵을 요 세라믹 잔은 에스프레소나 밀크 커피에 담고 필터는 이 글라스에 담아요. 그 이유는 즉슨 이 글라스에 있는 두께가, 컵에 있는 두께가 맛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와인 글라스가
마실 때 향을 모아줘요. 향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인 글라스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와인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단맛이 정말 좋은 커피, 향보다는 이제 단맛 위주. 그래서 저희는 요거는 이제 에스프레소나 이제 플랫 화이트, 라떼 이런 종류의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와, 향 진짜 좋다. 와, 이거 혹시 멜번에 살고 있는 구독자분께서 나는 이 커피가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매장에 오셔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혹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거 먹어보고 싶은 사람 모시면 준다 했는데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드릴게요. 공짜로. 로스트 오리진 진짜 맛있는 커피고 저 46불인가 48불 주고 사 먹었어요. 기억하시죠? 매장 놀러 오세요. 제가 이거 내려드릴게요. 식으니까 더 자스민 같아요. 더 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궁금하신 거나 커피에 대해서 혹은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DM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는 거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길 바라고요. 맛있는 커피도 많이 드셨길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